2020년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평화협정이 맺어진 뒤에 중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71년 아랍에미레이트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공식 인정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일까요? 물론 두 나라 간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의미의 평화협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평화협정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평화협정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인지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하는 문제인지를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아랍 국가들처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이스라엘 시민이나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시민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아랍에미레이트 입국을 경유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었죠.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를 오가는 직항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항공은 제3의 중립국인 요르단 등을 경유해야 하며 이스라엘 항공기는 아랍에미레이트 영공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는 그다지 큰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연관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이죠. 그런 아랍에미레이트가 왜 이번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마음먹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평화협정으로 얻게 되는 두 나라 간의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의 이득은 사회,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중동 영내와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추구해온 걸프의 금융경제 중심이라는 위상이 더 확고해질 수가 있게 되죠.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관광, 직항 노선, 투자, 보안, 통신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이것만으로는 해석하기보다는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평화 협상에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실패를 따져 묻고 흑인을 향한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을 두고 일어난 폭력 시위, 그리고 존 볼턴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배신에 가까운 폭로성 회고록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보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종파의 순위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견제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이란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14일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독일 등 6개 나라가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했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동안 이란에게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어지고 막대한 돈이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란은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들을 모두 어기고 끊임없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은 체결되었지만 결국 이란의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면죄부와 동시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2017년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완전 백지화시키고 오히려 이란을 향해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은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국가 내부적으로도 내분과 큰 혼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금년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항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켰던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 놓으려고 하겠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진정시켜 놓은 이란의 핵 개발 분위기를 일순간에 뒤집어서 다시 날개를 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일어날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은 이란을 견제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국가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며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는 정반대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동맹 국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유엔과 함께 서한 지구내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버락 오바마는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며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골란 고원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도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소리가 들려 나오게 될 것이고 골란 고원에서 나가라, 유대인 정착촌을 완전히 철수하라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보다는 현재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하여금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직접 발표하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중동 평화의 중요한 평화사절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그의 선거운동에 아주 중요한 호재를 선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진행해오던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의 합병 진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합병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 예언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두가 회복되는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평화협정 조건으로 정착촌 합병을 중단한다는 것은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번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 합병 문제를 완전히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발표 후 가진 TV 연설에서 합병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라며 우리 땅에 대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미국과 전면적으로 조율해 확장하려는 나의 계획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류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진행될 평화협상 측면에서 본다면 팔레스타인 측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미국의 중동 평화협상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내세워서 강력히 반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착촌 합병 문제를 잠시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대항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500억,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지원해주고
온갖 다양한 사회 인프라를 재건시켜 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강력히 그동안 반대해 왔었지만 사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미국의 경제 지원 제안을 강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이 같은 제안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진퇴양난인 셈이죠. 현재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 비열한 배신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몸부림은 오래 못 가죠. 못 갈 뿐만 아니라 별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평화협정 사인을 했고 그 뒤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순위파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수단과 오만 그리고 바레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니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곧 평화협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2의 아랍에미레이트, 제3의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순위파 종주국이자 이란과 가장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평화협정이 발표된 뒤 한 주간 침묵을 지켰다가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파멸을 주장해왔던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을 향한 고립과 무장 해제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이 아무런 결속력도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란이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걸어온다 해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아랍 국가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총구를 앞세우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앞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평화협정의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보여왔던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씩 둘씩 정책으로 보여주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해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또다시 버락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서 이란에게 핵 개발을 용인해주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동성애를 연방법원에서 합법화했던 것처럼 미국 전국의 동성애 인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철수, 골란고원 철수, 서한지군의 철수 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향방이 3개월 뒤 미국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과 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성사된 평화협정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곤란하겠죠?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이란이 눈치 보이고 이란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과 미국의 눈치가 보일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진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랍의 이슬람 국가 편에 설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당장 오일머니가 급해서 이슬람 국가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2의 중동붐을 꿈꾸며 이란 편에 서야 할까요?
미국의 좌파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온갖 흠만 찾아내서 보도하고 반이스라엘적 뉴스만 내보내는 뉴스들을 아무런 검증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내보내는 우리나라의 언론들만 믿고 반이스라엘 편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언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 언론을 더 믿고 더 신뢰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국가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교회도 이스라엘 편에 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류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타결된 평화협정을 보면서 느꼈으니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